안녕하세요. 오사카 특사 콘상입니다. 작년에 마지막 영상에서 엔야쿠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우연히도 올해의 마지막 영상 역시 엔야쿠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장보고 기념비를 찾아 동탑 지역에 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신라 명신을 모시는 적산궁을 찾아 요카와 지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수많은 영상들에서는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거의 안 드렸지만 오늘은 너무 고생해서 꼭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엔야쿠지는 무조건 동탑 지역을 통해야지만 요카와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녀왔던 동탑 지역을 거르고 곧바로 요카와 지역으로 차를 몰았는데요. 오전 내내 산속만을 헤매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와 케이블카를 타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엉뚱하게 헤매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꼭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엔야쿠지를 찾는 분이 계시면 한 번에 요카와 지역까지 다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적산궁만 따로 보러 가야지 하면 이 비용 고스란히 다 다시 지불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처럼 이젠 일본의 전국시대 이야기는 역사가 아닌 잘 짜여진 소설처럼 정리되어 있죠. 그 소설을 장식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초반을 화려하게 수놓는 세력이면서 큰 사건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 엔야쿠지인데요. 그렇게 전국시대의 유명한 전적지로 봐도 재미있지만 개조 사이초 스님이 신라계였다는 것이나 요카와 지역의 엔닌 스님도 신라계였으며 그 외에 수많은 신라계 도레인 승려들이 수행하셨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보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잠시 비와호 경치를 감상한 다음 정해진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렇게 엔야쿠지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카와 지역으로 가는 셔틀버스만 타려고 해도 꼭 이리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티켓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요카와 지역은 이곳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약 4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영산이라고 일컫는 히에이산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엔닌 스님이 고행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던 요카와 지역에서 영산의 깊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왕복 1000엔의 버스 요금이 필요했습니다. 입적 2년째의 자각대사라는 시호를 받은 엔닌 스님은 신라계 오족 니부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동자승으로 엔야쿠지에 들어와 사이초 스님의 제자로 입문한 것이 15세 때인 808년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 후 20년을 학생으로 공부만 하시다 35세 때에 잠시 산을 내려와서 포교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히에이산으로 돌아와 여기 요카와 지역의 후미진 곳에서 3년간의 참선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3년간의 고행 끝에 눈도 보이지 않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불사의 묘약을 먹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곧바로 시력과 건강이 회복되었고 그 길로 법화경 8권 6만 8천 자를 모두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곳 요카와 정당은 그때 그렇게 쓰여진 법화경을 본尊으로 받들며 세워진 곳이라고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바로 요카와 중당의 맞은편 언덕에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엔닌 스님은 스승인 사이초 스님과 똑같이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오셨죠. 당시 당나라 유학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꼭 신라의 배를 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지금의 후쿠오카현이었다고 해요. 후쿠오카의 카와라다케에는 앞서 유학을 다녀오셨던 사이초 스님이 신라 명신을 모시며 세운 카와라 신궁사가 있었고 엔닌 스님 역시 그곳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신라 명신을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당구법 순례 행기로 유명하신 엔닌 스님은 그 순례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신라 사람들과 장보고에 특히 고마움을 표현했으며, 또한 오가는 바닷길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던 신라 명신을 모시기 위해 자신이 고행했던 지역인 이곳에 사당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카와 중당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지어진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든 사당인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다만 따로 안내문까지 세워두었고 우리말로도 소개가 되어 있는 곳임에도 왜 새롭게 칠을 안 해두었는지 의아했습니다. 답사 다닐 때마다 종종 이런 곳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마다 꼭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만 칠을 해야 해서 그런 것인가 싶었는데요. 저로서는 굳이 왜 이런 모습으로 방치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특히 바로 앞에 있는 요카와 중당의 모습을 보면 색을 칠한 지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신라 명신만 생각하면 푸대접을 받을 신이 아니긴 한데 저같이 한국 사람들이 신라라는 말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강조한 것이 밉게 보여서 일부러 저렇게 방치하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한 제가 적극적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볼 뿐 이곳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듯 무심하게 지나다니는 분들을 보니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었네요. 저 안쪽으로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미쿠지의 발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의 시초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통행료와 관람료가 필요한 이곳에서 현재 수많은 신사의 주수 입원 중 하나가 되는 오미쿠지가 탄생했다는 것에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일본 불교의 큰 스님들이신 사이초 스님과 엔닌 스님의 행적에서 보면 신라 명신은 우리와 일본 그리고 중국을 이어주는 수호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꾸 군비를 늘리고 전쟁이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그들의 명분만 쌓아주는 북한의 이 미련함을 부디 깨끗이 날려주시길 신라 명신께 빌어보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